훅간의 TV. 안녕하세요, 훅간의 TV입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훅간의 TV를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올리게 된 사연은 제 지인이 몇 달 전에 당한 몽캠 피싱 사건 때문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몇 달 전에 당한 걸 왜 지금 올리냐고요? 몇 달 전에 당한 걸 지금에서 알려줬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몽캠 피싱은 서로 상대방의 자위하는 모습을 보며 캠으로 서로 자위하는 모습을 찍고 그 모습을 가지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동영상만 찍었는데 어떻게 협박이 될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들은 그 동영상을 찍기 이전에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 앱을 전달해 준다고 합니다. 해당 앱을 깔면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폰에 있는 기본 정보들이 상대방에게 넘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드로이드만 그런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 지인은 그랬습니다. 아이폰에 대한 건 없는 것 같던데 라고. 대신 제 지인은 아이폰을 쓰고 있었는데 범죄자 쪽에서 상대방 여성 쪽에서 당신이 아이폰이라서 우리가 보이스톡 같은 것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아이폰을 선물 받은 게 있는데 아이폰으로 가보겠다. 그런데 아이폰으로 가기 위해서는 계정이 필요한데 자기가 계정을 만들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계정을 알려달라 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물론 대다수의 여러분들은 계정을 안 알려주실 겁니다. 하지만 제 지인은 조금 성격이 특이해서 그냥 상대방을 되게 쉽게 믿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애플 계정을 알려주고 그 애플 계정을 통해서 자신의 폰 넘버가 넘어갔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 지인은 그렇게 알려주고 난 이후에 몇 번의 화상 채팅을 더 하게 됐다고 합니다. 물론 소리가 나지 않아서 서로 좀 그 상대방이 짜증을 내면서 끊고 또 짜증을 내면서 끊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 얼굴은 충분히 캡처가 됐고요. 그리고 저녁쯤에 또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톡으로 연락이 와서 목소리 안 들어도 되니까 우리 서로 모습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그러자고 하고 화상 채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카카오톡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화상 채팅을 했는데 그닥 신경을 쓰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상대방 여자가 자위하는 모습을 자신의 영상을 계속 보내고 있어서 깜짝 놀라서 미안하다고 하고 화상 채팅을 중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한 주 정도가 지난 어느 날 문자가 하나가 들어왔는데 모르는 문자가 동영상이 하나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틀어보니 자신의 얼굴이 담긴 자위하는 모습의 자신의 얼굴이 페이크 이게 뭐라 그래야 되죠? 붙어져 있는 사진이었다고 합니다. 영상이었다고 합니다. 그 옆에는 핸드폰 옆에 자신 지인들의 전화 목록이 있는 게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연락이 왔습니다. 몇 시까지 200만 원을 보내라. 어떤 남자분이 그 상황에서 이거 내 사진이 아닌 걸 알고 있지만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제 지인도 마찬가지로 엄청 당황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당황했으면 돈 지지리도 없는 저한테까지 연락이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겠습니까마는, 하여튼 그래서 돈을 열심히 구하러 다녔다고 합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제 지인은 사업을 한번 쫄딱 말아먹는 바람에 금융생활을 거의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 범죄자 쪽에서는 카카오뱅크 쪽에서 긴급 대출을 받아봐라, 긴급 생활 대출을 받아봐라, 토스 쪽에서 대출을 받아봐라 라고 요구를 했고, 제 친구는 다 안 될 거다 라고 하고 리젝된 거를 확인시켜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상대방 범죄자들은 더욱더 제 친구, 제 지인을 옥죄며 이걸 배포하겠다, 30분 안에 갖고 오지 않으면 배포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하던 제 지인은 경찰에다가 연락을 하고, 경찰에서는 사실은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당신에게 협박한 사람들에게 연락을 받지 말아라, 카카오톡도 받지 말아라, 가급적이면 폰을 꺼놔라 가 모든 조언에 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지인은 그 이후로도 한 번 정도 통화를 더 하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정말로 그냥 폰을 꺼놨다고 합니다. 하루 정도를 꺼놓고서 다음날 확인을 해보니 문자가 서너 통이 들어와 있었는데, 협박 문자가 서너 통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것도 오후 한 두세 시간, 꺼놓은 지 두세 시간 지난 이후로는 들어와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그냥 폰을 써도 어떠한 연락이나 어떠한 상황이 처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듣는 분들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당했을지 모르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좀 안타까운 사실인데, 제 지인은 그리고 다다음날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런 협박을 당했는데 잡아줄 수 있냐고, 범인을 잡아줄 수 있냐고. 근데 안타깝게도 경찰이 한 말은 잡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돈을 보내지 않았으면 잘하신 거다. 그리고 만약에 유포가 되면, 다행히 사장님은 페이크 다큐지만 페이크 다큐가 아닐지라도 페이크 다큐였다고 이야기하라고 한 것이 다였다고 합니다. 제 지인은 질문을 했습니다. 똑같은 번호로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똑같은 카톡으로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론 제 지인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것으로 막을 수 없다는 건. 그래도 경찰이 어떤 대응 방안이나 어떤 사건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의 대답은 너무나 뻔했습니다. 대포폰이고 대포 계정이기 때문에 막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일단 제 지인은 아직도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왜냐면 그들이 그 영상과, 물론 페이크 다큐지만 그 영상과 그리고 전화번호 목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제 지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 똑같은 상황에 처해진다면 연락을 받지 마십시오 라고, 폰을 꺼놓고 카카오톡도 보지 마십시오 라고. 제 지인은 다행히 유포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지인은 나 페이크 다큐에 당했어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유포되더라도, 심지어 그것이 자신의 영상일지라도 나 페이크 영상에 당했어 라고 이야기하라고 경찰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또한 제 친구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사실 많은 연예인들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다양한 성적 문제 그리고 음주 등의 사건에 처한 이후에도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이 활동하고 생활하는 모습을 보며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제 지인도 실제 그것이 페이크 다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유포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죽을까도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 지인이 한 말 중에 경찰이 나한테 도움이 됐던 게 하나 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참 우스운 얘기인데요. 경찰이 그랬다고 합니다.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어떻게 숨길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수습할까 생각하십시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 상황이 잘못된 상황이고 부끄러운 상황이 발생된 거에 대해서 대부분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처음에 요구한 금액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보낸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2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돈이 올라가서 나중에는 정말 큰일 나는 사건들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 몽캠 피싱 범죄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한테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적어도 4명, 5명에서 움직이는 그들은 빠른 돈 회전을 원하기 때문에 돈이 안 온다 또는 이 사람이 완강하게 줄 마음이 없구나 생각되면 굳이 건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 문제가 생기면 그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 검거는 되지 않더라도 그들이 그 다음 어떤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처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도 두려워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보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미 상황이 안 좋게 발생된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이 무책임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꼭 명심하십시오. 그들에게 돈을 보내는 순간 여러분은 그들의 범죄의 먹이가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발생된 일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잘 해결하고 잘 덮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까운 지인들에게 알려라. 결혼을 하셨다면 부모에게 알리고,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여자친구, 애인들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 포함해서요. 그들에게 정확하게 사실을 알리고, 또는 정확하게 사실을 알리지 않더라도 이러한 문제에 내가 처해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를 시켜주라는 것입니다. 범죄자들은 실제 범행에
이상이 된 사람들에게도 연락을 하지만 그들의 지인들 또는 그들의 가족들에게도 연락을 해서, 특히 부모님들에게 연락을 해서 당신 아들의 사진이 유포될 것입니다. 돈을 내라 라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한번 당신의 코가 끼었다면 절대 그들은 그 코에 끼인 바늘을 빼주지 않습니다. 삭제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내가 가서 지우기 전에는 확인할 수 없고, 지워도 충분히 복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두려움에 떠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내가 두려워해서 더 깊은 수렁으로 빠졌을 때 나오기 더 힘들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낯선 문자에 반응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상대방이 몸캠을 한다고 해서 내가 그거에 따르지 않는 현명한 모습들을 갖길 원합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지 마십시오.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 제 지인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몸캠 피싱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제 지인이 해당 카카오 화면에 대해서 캡처한 거를 저한테 보내줬는데요. 그 얼굴 가리고 뭐하고 해서 올릴까 하다가,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잖아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게 존재하는 나라고, 그리고 그 사진 자체가 실제 제 지인 말로는 실제 그 사진과 동일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진을 올리지 않고 그냥 저 고양이 개뺨을 후리는 고양이 사진으로 그냥 대체합니다. 그러면 약자를 괴롭히는 나쁜 놈들이 빨리빨리 사라지는 그날이 빨리 오길 바라며, 오늘 훅간의 TV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